네,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VS본부 사이버 시큐리티 거버넌스 유닛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중환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E&E 아키텍처 진화에 따른 오토모티브 사이버 시큐리티 중요성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장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E 아키텍처의 발전 흐름과 그에 따른 보안 위협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총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기전자 시스템의 발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 전장 시스템의 구조적 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 발생했던 자동차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중심으로 위협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보안 기술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방향성과 전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는 실제 사례와 그리고 기술 흐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자동차 기술 발전 동향과 그에 따른 사이버 보안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먼저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은 크게 전기 시스템과 그리고 전자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자동차는 단순한 전기 시스템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의 전자 제어 장치인 ECU, 즉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 도입되면서 차량의 기능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지능화되었고 전기 전자 시스템의 복잡도와 그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장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직접 핸들을 돌리고 페달을 밟고 모든 제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차량은 엔진 동력으로 이동 수단을 제공했고 그 외 대부분의 기계 장치 조작은 인간의 힘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휠이나 윈도우 그리고 백미러 조작 이것들을 오로지 근육의 힘에 의지해서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인지, 판단, 제어를 대부분 운전자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제 첫 차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핸들이 있고 그리고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스틱 기어와 클러치 페달이 있는 아마도 지금은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장치들을 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저는 제 인생 3번째 차를 구매했고요. 그림 속에 있는 기계 장치들은 모두 전동화되어서 약간은 다른 형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 자동차 키는 지금 제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자동차는 인간이 모든 인지, 판단, 제어를 담당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자동차에 적용되면서 기술 발전은 근육의 힘을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 대체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파워 윈도우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전동 시트 같은 기능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간이 직접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전기 시스템이 대신 움직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차량은 인지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기계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야 했고 차량은 그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어의 자동화는 시작되었지만 지능화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차량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전기 시스템을 넘어서 전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ECU의 등장으로 차량은 이제 단순한 제어뿐 아니라 인지와 판단까지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알고리즘이 상황을 판단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액추에이터가 차량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차량은 점점 더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간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전자 시스템은 사이버 보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만큼 보안이 무너질 경우에 직접적인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전장화가 가속화되면서 E&E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키텍처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계적 구조였던 자동차가 이제는 수많은 ECU와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구성되는 아주 복잡한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능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차량 내의 데이터 흐름과 제어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과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E&E 아키텍처는 차량 구조 설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가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계되었는지가 차량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은 바로 이 E&E 아키텍처의 진화가 사이버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E&E 아키텍처, 즉 차량 내의 전기전자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E 아키텍처는 차량의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구조입니다. 단순히 ECU를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고 그리고 제어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E&E 아키텍처 구조는 차량에 있어서 성능, 안정성, 유지 보수성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설계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아키텍처가 복잡해질수록 공격 표면도 넓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의 E&E 아키텍처는 디스트리뷰티드 아키텍처로 분산형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차량 내에 각 기능별로 ECU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서로 간의 연결은 최소화된 상태였습니다. 엔진 제어, 브레이크, 조명 등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ECU가 자기 역할만 수행하고 다른 ECU와의 협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또한 단일 버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는 매우 단순했지만 확장성과 유연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구조로도 기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했지만 지금은 차량이 점점 더 복잡한 기능과 연결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분산형 구조는 보안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ECU 간의 통신이 제한적인 환경이라서 보안 위협이 발생했을 때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차량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내부 네트워크 복잡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들은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ECU와 수많은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배선 총 길이만 해도 수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기능이 늘어날수록 배선 수와 무게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차량 설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유지 보수나 고장 진단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보안 취약점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지게 됩니다. 단순한 구조에서는 공격 지점이 제한적이지만 복잡한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침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설계할 때는 네트워크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고려한 구조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분산형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도메인 아키텍처, 도메인 기반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차량 기능을 그룹화하여 도메인으로 묶고 각 도메인을 중앙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에이다스 같은 기능군을 각각의 도메인 컨트롤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선 수와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컨트롤러가 중앙 집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보안의 핵심적인 취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도메인이 침해되면 해당 기능군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메인 단위의 보안 설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차량 기능이 현재 더욱 고도화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존의 도메인 구조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조날 아키텍처와 HPC, 즉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반의 중앙 집중형 구조입니다. 조날 구조는 차량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데이터를 존 단위에서 수집한 뒤에 중앙의 HPC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배선 길이를 줄이고 데이터 흐름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인 SDV 구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HPC가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만큼 보안 측면에서는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앙 시스템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차량 전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HPC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보안 설계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그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차량 하드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SDV라는 개념은 차량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제어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ECU나 센서 등 물리적으로 장치를 장착해야 했지만 SDV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하나의 플랫폼화된 디지털 제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클라우드, OTA, AI, 데이터 기반의 여러 서비스와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이 소프트웨어가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SDV 시대에는 보안이 기능의 안정성과 사용자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SDV에서 또다시 환경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결국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기반으로 동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개념은 차량의 기능과 서비스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계되고 또 운영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리모트 업데이트를 넘어서 차량이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기능을 원격에서 배포, 관리, 보안 업데이트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차량의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안 위협도 클라우드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API, 인증 체계, 데이터 전송 경로 등 다양한 요소가 공격 표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보안은 더 이상 차량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클라우드 보안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 E&E 아키텍처가 진화하면서 어떤 보안 위협이 발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차량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연결되면서 차량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의 기능 마비, 도난, 그리고 안전 위협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을 단순화해서 바라보면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바로 인지, 판단, 제어의 반복입니다. 운전자는 오감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기존의 지식과 그리고 감각으로 상황을 판단한 뒤에 자신의 손과 발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죠. 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반복되는 루프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은 실시간으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센서의 정확성 그리고 판단 알고리즘의 신뢰성, 제어 명령의 안전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이러한 운전 과정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으로 상황을 판단하며 제어 명령을 액추에이터로 전달해서 차량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실시간으로 반복되며 자율주행 레벨 5부터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보안 위협에 매우 민감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하나만 교란되어도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대에는 보안이 곧 안전이며 차량의 모든 판단과 동작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첫 차량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은 레벨 0 자동차였습니다. 자동화된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레벨 1. 그리고 현재 차량은 레벨 2 플러스 알파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의 기술 수준은
레벨 3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레벨 3 인증 자동차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그리고 독일, 일본 등 지역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레벨 3 차량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제 실제로 발생했던 자동차 해킹 사례들을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2010년인데요. 워싱턴대 연구팀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캔 통신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보안 취약성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에 2013년에는 찰리 밀러 등이 도요타와 포드 차량을 대상으로 유선 해킹을 시연을 했고, 2015년에는 그 유명한 지프 체로키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선 해킹 사례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위협의 리콜을 최초로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6년에 테슬라 차량에 대한 센서 공격, 2018년 다양한 차량에 대한 리모트 어택 서페이스가 공개되었고, 2020년에는 AI 시스템을 속이는 팬텀 어택, 그리고 블루투스 해킹을 통한 테슬라 차량의 도난 시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해킹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원격 공격, 센서, 그리고 OTA 등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차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슬라이드는 물리적 접근을 통해서 수행된 해킹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내부에 캔 통신 분석을 수행해서 이를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어락을 해제하거나 심지어 엔진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계기판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차량에 직접 연결된 장비를 통해서 수행되며 물리적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카샤크라는 툴은 실제로 차량 캔 통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로, 공격자는 이 툴을 통해서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한 뒤에 원하는 명령을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 내부 네트워크는 보안이 적용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와 암호화 통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격 접근을 통한 차량 해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그 차량의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펌웨어를 분석하고 이를 변조한 뒤에 업데이트 패키지에 대한 점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변조된 펌웨어를 차량에 설치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 명령을 전송하여 실제로 차량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펌웨어 리패키징, 그리고 업데이트 루틴의 분석, 캔 패킷의 조작 등 고도화된 해킹 기술이 복합된 공격이었습니다. 특히나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에서 외부와 연결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할 경우 누구든지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사례는 차량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생기는 공격 표면의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의 차량 보안은 단순한 내부 보호를 넘어서 원격 접근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검증 체계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센서들은 외부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는 공격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센서에 강한 레이저 신호를 주입하면 이미지가 왜곡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라이다에 대한 스푸핑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가짜 반사 신호를 만들어서 차량이 실제와 다른 위치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차량의 인지 능력을 교란시켜서 잘못된 판단과 결국 위험한 주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센서 기반의 공격 또한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센서 보안은 자율주행 안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보호를 넘어서 신호의 무결성 검증, AI 기반 이상 탐지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발생했던 자동차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2015년 지프 체로키 해킹 사건으로 140만 대가 리콜되었으며 그 이후에 2024년 테슬라 차량에 대한 릴레이 공격으로 키리스 시스템의 RF 신호를 중계해서 차량을 도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핀투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핀투 드라이브 기능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네 자리 핀을 입력해야만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 세 번째 차량의 경우에 키리스 상태에서는 제 지문을 통해서 인증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공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디펜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차량의 여러 가지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그에 대한 보안 위협 그리고 방어 전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에는 OBD 포트 그리고 USB 포트, 이더넷 포트 등 다양한 포트와 이러한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차량의 정비나 업데이트, 데이터 전송 등 원래는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공격자가 악성 코드 주입이나 비인간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포트별로 특화된 보안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DLC 포트 같은 경우에 인증 기반의 접근 제어와 그리고 자동차 정비용 장비의 인증서 검증 등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보안의 첫 관문이며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전체 차량 보안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드카 환경에서 차량이 외부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공격 표면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 이러한 무선 인터페이스들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커에게는 잠재적인 공격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에 맞는 각각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에는 페어링 인증이나 암호화 그리고 프로파일 필터링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고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롤링 코드, UWB 인증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원격 접근은 편리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영역이며 각 기술에 맞는 맞춤형 보안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며 제어합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센서에 오동작을 유발하면 차량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다에는 반사 신호 위조 탐지와 AI 기반의 이상 탐지 기술, 그리고 라이다에는 간섭 신호 필터링과 위협 탐지 기능 등이 필수로 적용돼야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센서 보안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센서 특성에 맞는 매우 정교한 방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차량 설계되는 구조를 보면 여러 기능이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ECU가 하나의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에서 함께 동작하는 퓨전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각 ECU 간의 간섭을 방지하고 안전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메모리 프로텍션이나 하이퍼바이저, 시큐어 IPC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ASIL 어웨어 팔러시 같은 정책처럼 기능 안전 등급에 따라서 보안 정책을 차등 적용해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설계 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퓨전 아키텍처는 고도화된 차량 기능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만큼 보안 설계도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량 보안은 한번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고 과거에는 안전했던 시스템도 미래에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무빙 타겟 디펜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약 10년 전에 발견된 결제관리 서버 취약점에 대해서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공격자는 끊임없이 약한 고리와 새로운 취약점을 찾고 방어자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사이버 보안은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차량 보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인프라가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돌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으로 차량과 인프라, 보행자, 클라우드, 홈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대상과의 양방향 통신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제 표준들과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키를 위한 CCC 표준이나 플러그 앤 차지를 위한 ISO 15118 등 여러 표준이 상호 연동되어서 V2X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환경은 확장된 연결성을 제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안 위협의 범위도 확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V2X 환경에서는 각 표준별로 강력한 인증과 암호화 그리고 실시간 위협 탐지와 같은 보안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단일 방어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차량 내부의 ECU, 게이트웨이, 그리고 여러 내부 통신망,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까지 여러 계층에 걸친 보안 대책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계층마다 하드웨어나 펌웨어, O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단계의 보안이 적용되어야 하며 한 층이 공격받아서 뚫리더라도 다음 층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 연결되면서 공격 표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 모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내 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보안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기반의 위협 탐지, 차세대 암호화 기술, 그리고 사이버 리질리언스 강화 등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홀리스틱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랜섬웨어, 공급망 해킹, AI를 이용한 지능형 공격, 그리고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암호 해독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보안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동차 보안은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새로운 위협에 맞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곧 한가위 연휴가 다가오는데 전 장거리 운전이 벌써 걱정입니다. 저의 네 번째 자동차는 자율주행 레벨 4 차량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